지금 현재 제가 국민의힘 AI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잘 모르시죠? 안철수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저도 사용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처럼 AI를 잘 알고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을 모셔서 AI 위원장을 모시고, 당의 위원장이 아니라 정부의 위원장을 모시고 그냥 말로만 하는 정말 말 듣기만 좋은 그런 거짓말일 따름입니다. 거짓말은 찢어버리는 것이 답이다. 안철수 후보만큼은 잘 모르지만 저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챗GPT도 쓰고 퍼플렉시티도 씁니다. 19일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1차 대선 경선 A조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AI 인공지능 잘 모르시죠? 라고 묻자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문수,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의미한 지지율에 보이는 김 안 후보 간 신경전이 두드러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1차 대선 경선 후보자를 8명으로 추렸고 이날부터 이틀간 2개 조로 나눠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오는 20일에서 22일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22일 1차 컷오프를 통해 4명의 후보자를 뽑습니다. 공격은 안철수 쪽에서 시작됐습니다. 안철수가 김문수를 향해 공약을 보니 AI 분야에 투자를 늘린다는데 어디에 투자를 한다는 거냐고 묻자 김문수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안철수 후보처럼 AI를 잘 알고 관심 있는 분을 당이 아니라 정부위원장으로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안철수가 거듭 캐묻자 김문수는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안철수 후보께 반드시 묻겠다고 다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주어진 4분의 토론 시간이 끝나자 사회자로 나선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안철수에게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AI 위원장을 수락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안철수는 지금도 당 AI 특위위원장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도 두 후보 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문수는 대표 탄핵 반대파이고 안철수는 탄핵 찬성파입니다. 안철수가 김문수에게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무위원으로서 국민께 사죄했나고 압박하자 김문수는 탄핵엔 여러 문제가 많다. 탄핵 문제에 대해선 사과한 적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김문수는 저는 오히려 왜 대통령께서 계엄했는가 민주당의 30번 넘는 줄탄핵 때문이라고 하자 안철수는 또 다시 계엄으로 돌아가자는 거냐고 반박했고 김문수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왜 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문수는 또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절차적으로 보면 내란죄를 넣었다가 뺐다가 여러 많은 문제가 있다며 전 계엄을 옹호도 찬성해 본 적도 없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청년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였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차 경선 진출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유정복 후보는 제가 살아온 경험은 이재명과 대척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안 후보도 도덕성 중도 확장성에서도 이재명과 제대로 붙어 싸울 수 있는 후보는 나뿐이라고 했고 김 후보도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이재명이 성남시장 했는데 정신병원에서 돌아가신 이재명 친형님도 만났고 이재명에게 온갖 쌍욕을 들은 형수도 만났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비리들도 제가 제일 잘한다며 이재명은 30만 평도 안 되는 작은 대장동 하나 개발하고 주변 측근이 구속되고 의문사했지만 전 그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양양자 후보는 이재명의 AI 공약은 빈깡통으로 찢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는 8명이나 대선 후보가 나와서 경선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정말 흥행에 흥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다 그나마의 그 밥이고 한데 이쪽은 나오지도 않은 한덕수가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온단 말이죠. 한덕수 얘기만 나와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한덕수는 출마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신당 창당을 해서 한덕수를 영입하면 자중질환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망하겠구나. 야, 이런 수를 누가 썼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네, 어쨌든 보류를 한 거라. 4시간 만에 취소를 했습니다. 네. 보류 취소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취소죠. 네. 정확히 말하면 저지당한 것 같습니다. 저지를 한 또 아니면 보류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본인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혀 흥행에 도움도 안 되고 계속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언급되면 언급될수록 대선에 마이너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애초에 원전 차단한 거고 그리고 뭐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새로운 뭐 네. 자유한국당 이런 새로운 이름도 아니고 옛날에 썼던 이름도 아니고 윤 어게인이라뇨. 예. 이게 좀 충격적인 게 사실은 기자회견 공지 기자들 강제로 막 초대를 했었는데 그렇죠.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네. 오픈 체크된 비밀번호가 1203입니다. 1203 12월 3일. 이게 사실 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날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날이 일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날이 아쉬웠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태도를 보면 내가 그때 진짜 제대로 했으면 너네 진짜 다 죽었어. 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동시에 그 윤곽금 변호사부터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 다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려고 했었고 아쉽게 못한 날짜. 그쵸. 하지만 그날을 영원히 기억하고 와신상담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거의 이 정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로 무슨 창당한다고 하면서 네. 비밀번호를 0516 하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 아닌가요? 0516. 예. 저는 이 사람들의 요즘 정신 상태를 보면은 그 모경조 의원 얘기했지만은 이 기간이 있잖아요. 준비를 했던 그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본회의장, 상임위장 그리고 지나가다가 얼굴 볼 때 이럴 때마다 칼을 막 갈면서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어. 조금만 기다려. 약간 이런 상태에서 오랜 기간을 지속하다가 내란이 정말 무위에 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울분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네. 한 번씩 국회 국방위한테 나와서 청문회 때도 그랬다요. 네. 말도 안 되는 행동들 욕설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과연 저 사람 왜 저럴까 했는데 그때 아마 그렇죠. 속으로 내란 계엄을 생각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곧 있으면 벙커에서 내 야구 방망이에 두들겨 맞을 놈. 예. 뭐 이런 생각들 그렇게 하고 생각이 있었으니까. 되잖아요. 야, 진짜 무지막지한 사람들입니다. 네.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 이 신당 창당은 어쨌든 무위에 그쳤고, 뭐 윤석열 변호인단이 뭐 신당 단톡방에다 400명 기자들을 무단으로 막 초대를 했어요. 이것도 말도 안 돼. 왜 무단으로 초대를 하죠? 그랬다 난리가 나니까 본인들에게 안내를 해서 들어와라라고 했더니 이제 우리 또 당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네. 무작위로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이제 우리 후보들 얼굴 올리고 막 이랬던 모양이에요. 예. 네. 참 재밌는 일입니다. 이거 뒤에 윤석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모 의원님? 저는 윤석열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김건희가 있다고 봅니다. 아, 김건희가 있을 것이다. 예. 윤석열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거나 그리고 뭐 의지도 없을 거고요. 근데 이 상황 전체를 보고 이를 갈고 있는 건 윤석열보다 김건희다. 김건희가 이를 갈고 있다. 그렇네. 요즘 이제 김건희 얼굴을 본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도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관절을 퇴거했는데 7일 동안 물을 225만 톤인가요? 제가 정확히 228톤이었던 것 같습니다. 228톤? 네. 그거밖에 안 썼네. 228톤. 예, 뭐 그거밖에라니요. 여기 보통 이제 사람들이 70배 썼대요. 70배 일반인들의 예. 70배. 2인 가구 기준으로 70배. 싸이가 흠뻑 쇼에서 300톤 썼다고 돼 있네. 네. 와. 야, 근데 이거를 관저에서 일반 가정집보다 크긴 하겠지만 네. 어떻게 200톤 넘는 물을 그러면 7일간 썼으면 하루에 한 30톤 정도 썼다는 얘기인데 네. 뭐에다 썼을까? 제가 그래서 혹시나 경호관들 라면도 끓여주고 뭐 이랬냐 이렇게 라면을 따져보니까 라면이 한 45만 그릇이 필요하더라고요. 45만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흔히 말해 네. 라면물 보고 한강물이냐 하는데 진짜 한강물이네요. 이게. 지금 결국은 네. 뭔가 이상하죠. 많이 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 물어보니까 공사업자들한테 네. 말씀 좀 들었는데 뭔가를 철거하고 물을 뿌려놓은 게 아닌가.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그때 물을 많이 쓴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해할 수 없어. 어쨌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름 거기서 지금 해명이라고 내놓은 게 단순히 그 윤석열, 김건희 둘이서 쓰는 양이 아니라 네. 뭐 옆에 있는 경호원들도 쓰고 다 그런 물이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8톤은 너무 어마어마한 많다. 양이다. 너무 많다. 그 안에 수영장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좀 독특합니다. 네. 네, 제가 전에도 한번 그 관저에 있을 때 퇴거하지 않고 있을 때 저들이 쓴 전기료, 수도세 뭐 이런 것들을 다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 그 윤석열이 제가 이제 발음을 할 때 예. 윤석열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윤석열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뭐가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한자로 보면 윤석열이 맞는데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원하는 게 윤석열로 들리길 바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러면 서결이라고 해야 되겠네 저도. 뭐 석열 성열 뭐 비슷하긴 한데요. 보통 예. 저희 같이 이제 그 방송을 했던 사람들은 사람 이름을 우리나라가 네. 한자로 짓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의미가 부여가 돼 있어서 하나하나 음을 다 내거든요.
근데 이제 성열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으니까 저는 서결이라고 오늘